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43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만 293명으로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확산 기로에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등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가림막과 뛰어앉기가 의무화되고 등교 수업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는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수험생 출입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 강화됩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결과 예방률 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보건장관은 연말 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승인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면서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장의 의료진과 화상대책회의를 열고 취임 즉시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사망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 통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에 맞서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고 2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이 늘어서 누적 환자는 29,6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93명, 해외 유입은 5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48명 늘어 지난 11일 이후 9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명, 경기 59명, 인천 1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7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이 28명으로 크게 늘었고 전남이 27명, 강원 20명, 충남이 13명을 기록하는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검역 단계에서 39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498명입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규모 재확산 기로에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식당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방역 피로감과 방역 불감증이 그동안의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회식이나 음주는 일절 자제하고 기업들도 대면 회의나 출장 등을 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도 달라지는데요. 시설 업주와 손님들은 자정부터 달라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이 모인 서울 홍대거리. 비가 오는 평일 밤이지만 우산을 쓰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면서 이곳에는 거리두기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뛰어앉기를 지켜야 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에선 춤추기가 금지됐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은 1.5단계 격상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해두었습니다. 테이블마다 1m 이상 간격을 두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합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사태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제 테이블 가림막도 이제 설치를 이번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님들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먼저 잡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한때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동전 노래방도 1.5단계에 긴장한 것은 마찬가지. 면적 4제곱미터에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인원 제한 수칙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손님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데 이제 대폭 저희가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 많이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들어오시는 손님분들에 한해서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이서 못 들어가신다고 안내를. 소수점 거리두기 단계에 시설마다 권역마다 방역 수칙이 달라져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수점 단위로 단계가 바뀌니까 방역 수칙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몇 단계에서 무슨 방역 수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일상생활 공간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다음 달 2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켜야만 합니다.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됩니다. 네, 교육부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합동 수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는 수험생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가 공개됩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명칭 공개가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2주간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수험생의 감염을 막고자 어렵게 결정한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안에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검진을 미루고 미뤘던 사람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이 이제 종합검진만 좀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지금 올해 벌써 다 마감이 됐어요, 검진이.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종합검진 전문 기관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처럼 건강검진 예약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등 암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도 가급적 금년 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대본은 독감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2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독감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9만 원 선 정도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지난 2월 19일이었죠.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 비호가 발사에 성공하고 지금은 목표 궤도에 진입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성에 장착된 정지 궤도 환경 위성이 보낸 화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우리의 정지궤도 위성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한반도보단 중국 대륙에 붉은 점이 많습니다. 점은 이산화질소인데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입니다. 지난 8월에 보내온 화면을 보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노란띠가 눈에 띕니다. 일본의 화산 폭발로 생긴 대기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다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위성 사진을 의존했을 땐 그동안 하루 한 차례, 그것도 2, 3일 지난 걸 받으면 고마워했는데 이제 우리의 위성은 하루 8차례씩 꼬박꼬박 한반도의 하늘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 최소 면적이 3.5km by 8km로 높은 시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월등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우리 위성 천리안 2B호는 지금 한반도 36,000km 하늘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며 여러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 시험을 하는 단계라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분석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검증이 끝난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지 궤도 위성의 예상 수명은 앞으로 10년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6개월여 만에 사망자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17일 기준 1,707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5월 14일 1,774명 이후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로는 가장 많은 겁니다. 조지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끔찍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2, 3주 전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반영한다며 확진자가 사망자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 3주 전에는 하루 평균 7만에서 8만 명의 신규 환자가 있었고 어제는 15만 5천 명의 환자가 있었다며 지금부터 2, 3주 뒤에는 하루 3천 명의 사망자를 보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곧바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에서 예방률이 95%에 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처방받고도 코로나19에 걸린 경우는 8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62명은 이른바 플라시보, 가짜약을 처방받은 환자였습니다. 예방 효과는 연령과 인종, 민족적 분포 지도에서 일관성을 보였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다고 화이자는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며칠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we could start to supply the vaccines to Europe and United States in the second half of December.
화이자의 이번 결과 발표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난 9일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은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이자의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6일에는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어 훨씬 더 보급이 쉬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이번 최종 결과 발표는 모더나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긴급 사용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등은 빠르면 다음 달 중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몇 주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고 12월 말까지는 이 두 개 백신 약 4천만의 투여분의 배포가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물량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미국인 2천만 명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보건부 관리들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뒤 7일에서 1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최종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지 약 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며 수주 안에 또 다른 백신 2종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면역이 8개월 이상에서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백신이 개발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호야 면역연구소 셰인 크로티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185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감염 8개월이 지난 뒤에도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항체수가 감염 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감염 8개월 뒤에도 환자의 체내 T세포는 적은 양만 감소했고 B세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세포는 서로 협력해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입니다. 크로티 교수는 이 정도의 면역 세포라면 대다수 사람이 수년 동안 입원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적은 수의 항체나 T세포와 B세포만으로도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소수에서는 장기간 지속하는 면역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마다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투여할 경우 개인에 따라 생기는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기로 했다며 취임 후 최우선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방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President-elect Biden, there is something seriously wrong when nurses
have to take to the streets to beg for protect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연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정부 예산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시 가장 우선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hopefully when he's gone, they'll be more willing to do what they know should be done, has to be done, in order to save the communities they live in.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초고속 개발팀은 올해 말까지 4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최근 95% 효과가 있다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을 FDA가 승인하면 긴급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 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 손을 잡고 비행기 탑승객의 출발 전후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항공은 대신 영국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 항공은 오는 25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댈러스와 런던을 오가는 항공편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탑승객은 출발 사흘 전과 도착 직후 다시 사흘 후 등 모두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출발 전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 비용 없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외에 다른 항공사들도 이 같은 계획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종 통제 관련 법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에 경찰은 물대포까지 쏘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200명 가까이가 체포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19 통제 관련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에 병을 던지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집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가운데 200명 가까이 체포했습니다. 집회는 연방 하원과 총리실,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열렸는데 경찰은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만 5천에서 10,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연방 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공공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감염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Laut sein, dagegen sein, sogar das Offensichtliche leugnen. All das ist möglich und muss möglich sein in einem freien, offenen Land. Aber wer laut ist, ist deswegen noch lange nicht im Recht und schon gar nicht nur wegen seiner Lautstärke in der Mehrheit.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은 감염법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갈 길 바쁜 독일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예정대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지고 우리 주변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혹시라도 감염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